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팩토 써니쌤이에요. 오늘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는 수학 개념을 팩토 책 속에 쏙쏙 담아왔어요. 이 책 속에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쑥쑥 키워줄 5번째 수학 개념이 들어있답니다. 지난번처럼 우리 친구들의 멋진 생각을 보여줄 준비 됐나요? 오늘은 측정 영역에 대해 학습할 거예요. 친구들, 측정이란 거 무엇일까요? 측정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무거운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은 측정 영역 중에서도 길이 비교와 무게 비교에 대해 학습할 거예요. 68페이지와 69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원리탐구 1. 길이 비교하는 말. 친구들, 원리탐구 1 한번 살펴볼까요? 길이가 무엇일까요? 길이는 한 끝에서 한 끝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물건이 얼마나 긴지 짧은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길이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두 물건을 직접 대어보면 길이가 길고 짧은지 알 수 있겠네요. 우리 왼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살펴볼까요? 여기 보니까 어떤 물건이 있나요? 맞아요. 리코더와 연필이 있어요. 오른쪽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리코더와 연필을 직접 대어 누가 더 긴지 길이를 비교하려고 해요. 친구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길이를 비교할 때는 시작점을 똑같이 맞추고 길이를 비교해야 해요. 왜 그럴까요? 길이를 비교할 때 시작점을 똑같이 맞추지 않으면 짧은 길이의 물건도 길어 보일 수 있어요. 또 어디서부터 잰 건지 다르기 때문에 공평하게 비교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점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 리코더와 연필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길이를 비교했더니 누가 더 긴가요? 맞아요. 리코더가 더 기네요. 이 상황을 길이 비교하는 말을 이용해서 우리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리코더는 연필보다 더 깁니다. 연필은 리코더보다 더 짧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확인 문제 1번을 통해 더 다양한 사물의 길이를 비교해 볼까요? 확인 1. 문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길이를 비교하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먼저 위에 있는 그림부터 살펴볼까요? 그림 속에 어떤 물건이 있나요? 맞아요. 물감과 붓이 있어요. 길이를 비교할 땐 시작점을 맞추고 길이를 비교할 수 있어요. 봤더니 어떤 게 더 긴가요? 맞아요. 붓이 더 기네요. 그럼 우리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해 볼까요? 첫 번째, 물감은 붓보다 더 짧을까요? 길까요? 이 문장이 물감과 붓, 낱말이 두 개가 들어가서 너무 어렵고 헷갈려요. 이럴 땐 친구들, 우리 맨 앞에 있는 낱말에 동그라미나 네모 표시를 해서 함께 생각해 볼까요? 물감은 어떤가요? 맞아요. 짧아요. 그러니까 물감은 붓보다 더 짧습니다. 동그라미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붓은 어떨까요? 맞아요. 붓은 길어요. 그래서 붓은 물감보다 더 깁니다.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그림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색연필과 지우개가 있네요. 길이를 비교할 때 중요한 점, 시작점을 맞추고 길이를 비교해요. 그랬더니 어떤 물건이 더 긴가요? 맞아요. 색연필이 더 길어요.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며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해 볼까요? 색연필은 지우개보다 더 어떨까요? 맞아요. 바로 깁니다. 그래서 깁니다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지우개는 색연필보다 더 어떨까요? 맞아요. 짧습니다. 짧습니다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우리 이번엔 확인 2번 문제 함께 볼까요? 길이를 비교하여 주어진 조건에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왼쪽에 있는 그림에 더 긴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하래요. 풀과 칼 중에 어떤 것이 더 길까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했나요? 맞아요. 칼이 더 기네요. 우리 이 상황을 길이를 비교하는 말을 사용해서 말해볼까요? 칼은 풀보다 더 깁니다. 풀은 연필보다 더 짧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오른쪽 그림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더 짧은 것을 찾으래요. 치약과 칫솔 중에 어떤 물건이 더 짧을까요? 동그라미 해볼까요? 했나요? 맞아요. 바로 치약이 더 짧아요. 동그라미. 우리 이 상황도 길이를 비교하는 말을 사용하여 말해볼까요? 치약은 칫솔보다 더 짧습니다. 칫솔은 치약보다 더 깁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 이번에는 옆 페이지 원리탐구 2 한번 살펴볼게요. 키 비교. 친구들, 키라는 건 무엇일까요? 키는 사람이 곧게 서 있을 때 발부터 정수리까지의 높이를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 사람이 얼마나 쑥쑥 자랐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 요 꼭대기까지의 높이를 키라고 하고 더 큰지 작은지를 볼 때는 바로 이 키를 비교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생쥐와 닭이 누구의 키가 더 큰지 비교하려고 서 있는데, 친구들, 이 두 친구의 키를 쉽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바로 서로 다른 높이의 단상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두 친구의 키를 어떻게 하면 잘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똑같은 모양과 크기의 네모난 칸이 있어요. 아, 이럴 땐 칸의 수를 세어서 비교해 보는 거 어때요? 자, 같은 크기의 칸에 수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쥐의 칸은 1, 2, 3, 3칸. 닭의 칸은 1, 2, 3, 4, 4칸. 그 후에는 남은 칸의 개수를 비교해 봐요. 비교했더니 어떤가요? 맞아요. 닭의 칸이 한 칸 더 많네요. 그래서 키가 더 큰 동물은 바로 닭이었어요. 친구들, 우리 확인 1번 문제를 통해 함께 연습해 볼까요? 키를 비교하여 키가 가장 큰 동물을 찾아 동그라미 표 하세요. 1번 그림부터 살펴볼까요? 어떤 동물들이 서 있나요? 맞아요. 양, 강아지, 원숭이가 서 있네요. 서로 높이가 다른 단상 위에 올라가 있어서 키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정확한 키를 알기 위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의 높이를 선을 그어 표시해요. 해볼까요? 양부터 이렇게 자, 표시를 하고 이번엔 강아지도 해볼까요? 강아지도 선을 그어 표시하고 원숭이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높이를 선을 그어 표시했어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같은 크기의 칸에 수를 표시해 볼게요. 양부터 한번 해볼까요? 양은 1, 2, 3. 강아지는 1, 2, 3, 4. 원숭이는 1, 2, 3, 4, 5. 그 다음엔 남은 칸수의 개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같은 수의 칸을 지워 남은 칸을 비교해 볼까요? 1, 2, 3. 그랬더니 강아지는 4, 한 칸이 남고 원숭이는 4와 5, 두 칸이 남네요. 남은 칸의 개수를 비교해 보니 누가 더 남은 칸이 많을까요? 맞아요. 남은 칸이 많을수록 키가 큰 친구니까 우리 가장 키가 큰 친구의 동그라미 해볼게요. 동그라미 원숭이가 되겠네요. 2번도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정확한 키를 알기 위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높이를 선을 그어 표시해 볼까요? 친구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호랑이부터 이렇게, 그리고 말도 이렇게, 토끼도 이렇게. 다 했나요? 네. 그 다음에는 같은 크기의 칸에 수를 한번 표시해 볼까요? 호랑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2, 3, 4, 5. 친구들도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표시하고 있나요? 말도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 6. 다 했나요? 자, 그럼 토끼로 넘어가 볼까요? 1, 2, 3, 4.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같은 수의 칸을 지어 남은 칸을 비교해 봐요. 먼저 1. 같으니까 이렇게 X 지워볼까요? 자, 그 다음에 2. 2도 이렇게 지우고 3. 3도 같아요. 4. 4도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네요. 어? 그랬더니 토끼는 다 지워졌어요. 그럼 우리 이제 남은 칸의 개수를 비교할까요? 비교하니까 호랑이는 5, 한 칸이 남고 말은 5와 6, 두 칸이 남았네요. 친구들, 가장 큰 동물을 찾아 동그라미 해볼까요? 동그라미 했나요? 누가 가장 클까요? 맞아요. 바로 말이 가장 크네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 원리탐구 1 대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필통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먼저 민우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지우개는 파란색 크레파스보다 길고 빨간색 크레파스보다 짧아 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 이 부분을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파란색 크레파스보다 길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맞아요. 바로 파란색 크레파스는 지우개보다 짧다라는 의미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빨간색 크레파스보다 짧아 라고 했으니까 이건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맞아요. 바로 빨간색 크레파스는 지우개보다 길어 라는 의미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텐데, 우리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지우개보다 짧은 파란색 크레파스를 찾아요. 두 번째, 지우개보다 긴 빨간색 크레파스를 찾아요. 세 번째는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필통을 찾으면 되겠네요. 필통부터 한번 볼까요? 지우개 길이 끝에 선을 긋고 크레파스 길이 끝에 선을 그어 우리 누가 더 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우개부터 끝에 선을 긋고 파란색 크레파스에도 끝에 선을 그었더니 누가 더 긴가요? 맞아요. 지우개가 더 기네요. 그럼 파란색 크레파스는 지우개보다 짧으니까 동그라미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번엔 나 그림도 한번 살펴볼까요? 나 그림에도 지우개 길이 끝에 선을 긋고 파란색 크레파스 길이 끝에 선을 그어 길이를 비교할게요. 누가 더 긴가요? 맞아요. 역시 지우개가 기네요. 그러니까 파란색 크레파스는 지우개보다 짧다 조건에 만족하니까 동그라미 표시해 볼게요. 다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우개 길이 끝에 선을 긋고 파란색 크레파스 길이 끝에 선을 이렇게 그어 볼게요. 누가 더 긴가요? 이건 파란색 크레파스가 더 길어요. 그럼 조건에 만족하나요? 아니에요. X. 자, 그러면 우리 다시 가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빨간색 크레파스는 지우개보다 길대요. 가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우개는 빨간색 크레파스보다 더 길어요. 그럼 이건 맞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X 해볼까요? X. 나도 한번 볼까요? 자, 지우개를 표시하고, 그리고 빨간색 크레파스 길이 끝에 길이를 표시했어요. 누가 더 긴가요? 맞아요. 빨간색 크레파스가 지우개보다 더 기네요. 어, 찾았다. 그럼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필통은 바로 나겠네요. 그럼 민우의 필통은 어떤 걸까요? 기호를 한번 써볼까요? 맞아요. 바로 나겠네요. 친구들, 옆 페이지에 있는 1번과 2번은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잠깐 2번 같은 경우는 곱게 뻗어 있는 고든 길과 그리고 굽은 길이 있어요. 길이 어떤 길이 더 긴지 비교하는 문제인데 이때 친구들이 너무 어렵다면 모루나 털실을 이용해서 길이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 원리탐구 2 대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동물 4마리의 머리가 모두 철봉에 닿도록 알맞은 자리를 찾아 기호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네요. 친구들, 머리가 철봉에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키가 큰 친구는 낮은 곳에, 키가 작은 친구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해요. 그러면 무엇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키를 잴 수 있을까요? 우리 옆에 있는 철봉에 칸을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칸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철봉의 옆에 있는 칸을 이용하여 각 칸의 동물의 키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1에서 알아본 동물들의 키를 이용해서 알맞은 자리를 찾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먼저 동물 친구들의 키를 한번 알아볼까요? 햄스터부터 한번 볼게요. 햄스터를 이렇게 선을 그었더니 몇 칸인가요? 1, 2. 우리 그 위에 기록해 볼게요. 2칸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이번엔 강아지도 선을 그어 볼까요? 그랬더니 햄스터보다 한 칸이 더 높네요. 키가 몇 칸일까요? 맞아요. 바로 3칸이에요. 3칸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이번엔 오리도 선을 그어볼까요? 그었나요? 자, 오리는 강아지보다 2칸이 더 높아요. 몇 칸일까요? 3, 4, 5. 5칸이네요. 5칸이라고 써볼까요? 이번에는 자리의 높이도 알아볼까요? 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는 높이가 이만큼이에요. 몇 칸일까요? 1, 2, 3. 3칸이네요. 이것도 한번 아래에 써보도록 할게요. 나도 한번 볼까요? 나도 높이를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그랬더니 나는 가보다 2칸이 더 공간이 많아요. 몇 칸일까요? 3에서 2칸 더 많으니까 4, 5. 5칸이라고 써볼게요. 나도 한번 표시해 볼까요? 라는 몇 칸인가요? 맞아요. 2칸이겠네요. 마도 한번 표시해 볼까요? 마는 몇 칸인가요? 맞아요. 바로 4칸이네요. 써볼까요? 친구들, 다 썼나요? 자, 그러면 이번엔 동물들의 자리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그림을 보니까 오리. 오리는 키가 몇 칸 차지한대요? 맞아요. 5칸이에요. 그러니까 5칸이 공간에 있는 자리.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나겠네요. 나라고 써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강아지도 한번 볼게요. 강아지는 키가 3칸이에요.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맞아요. 바로 가가 되겠네요. 써볼까요? 자, 이번에는 햄스터도 볼까요? 햄스터는 키가 2칸이에요. 햄스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느 부분일까요? 맞아요. 바로 라겠네요. 이렇게 차근차근 해결하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옆 페이지에 있는 1번과 2번은 스스로 해결해 보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원리 탐구 1. 무게를 비교하는 말. 친구들, 무게가 무엇일까요? 무게는 바로 무겁고 가벼운 정도를 이야기해요. 양팔 저울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무게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살펴볼까요? 어떤 과일이 있나요? 맞아요. 수박과 사과가 있어요. 이 두 과일을 누가 더 무거운지 비교해 보기 위해 양팔 저울에 올려놓았어요. 그랬더니 수박은 무거워서 쿵! 사과는 가벼워서 슉 올라와 있네요.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수박은 사과보다 더 무겁습니다. 사과는
수박보다 더 가볍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우리 확인 1번 문제를 통해 더 연습해 볼까요? 1번. 무게를 비교하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첫 번째 그림부터 살펴볼까요? 어떤 물건이 있나요? 맞아요. 모자와 책가방이 양팔절 위에 올라가져 있어요. 그림을 보니까 모자는 슝 올라가져 있고 책가방은 아래로 내려가져 있네요. 누가 더 무겁고 누가 더 가벼울까요?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해 볼게요.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모자는 책가방보다 더 어떨까요? 맞아요. 모자가 가벼워서 슝 올라갔으니까 가볍습니다. 동그라미 해볼게요. 두 번째 문장도 읽어볼까요? 책가방은 모자보다 더 맞아요. 무거워서 쿵 아래로 내려갔어요. 무겁습니다에 동그라미 표해볼까요? 두 번째 그림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양팔 저울에 어떤 공들이 올라가져 있나요? 맞아요. 야구공과 털실이 올라가져 있어요. 야구공은 쿵 내려가져 있고 털실은 슝 올라가져 있네요. 문장을 읽어보면서 이것도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할게요. 야구공은 털실보다 더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야구공은 무거워서 쿵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무겁습니다. 동그라미 해야겠네요.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털실은 야구공보다 더 어떨까요? 맞아요. 가벼워서 슝 올라가져 있으니까 가볍습니다. 동그라미 해야겠네요. 확인 2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무게를 비교하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되어 있네요. 그림을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사과와 배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사과는 내려가져 있고 배는 슝 올라가져 있네요. 누가 더 무거울까요? 맞아요. 사과가 더 무겁고 배는 더 가벼워요.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무엇은 무엇보다 더 가볍습니다. 가벼운 건 뭐라 그랬죠? 맞아요. 바로 배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알맞은 말은 배가 되겠네요. 그럼 배는 누구보다? 맞아요. 바로 사과보다 더 가볍습니다. 라고 동그라미 사과보다 더 가볍습니다. 라고 동그라미 표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은 무엇보다 더 무겁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더 무거웠나요? 맞아요. 사과가 무거워서 쿵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알맞은 말에 사과는 동그라미 해야겠네요. 누구보다? 맞아요. 바로 배보다 더 무겁습니다. 해야겠네요. 옆 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원리 탐구 2. 무게 비교. 물건을 올려놓아 밑으로 내려가면 무거운 것이고 위로 올라가면 가벼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파란색 로봇과 보라색 로봇이 양팔 저울 위에 올라가져 있어요. 누가 더 무거울까요? 맞아요. 바로 파란색 로봇이 쿵 아래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파란색 로봇이 더 무겁네요.
두 번째 그림도 살펴볼까요? 모빌에 보라색 로봇과 파란색 로봇이 매달려 있네요. 누가 더 무거울까요? 맞아요. 바로 파란색 로봇이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가져 있네요. 세 번째 그림도 살펴볼까요? 용수철에 파란색 로봇과 보라색 로봇이 있어요. 누가 더 무거울까요? 맞아요. 파란색 로봇이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 그림들을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더 무거운 것은 파란색 로봇이었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확인 1번 문제를 통해 연습해 볼까요? 확인 1. 무게를 비교하여 더 무거운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1번.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께가 다른 책이 양팔 저울에 올려져 있네요. 누가 더 무거운지 동그라미 해볼까요? 했나요? 누가 더 무거울까요? 맞아요. 바로 분홍색 책이 더 무거워서 아래로 기울어져 있어요. 2번. 이번에는 두루마리 휴지와 선글라스가 양팔 저울 위에 있어요. 누가 더 무거운지 동그라미 해볼까요? 했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확인해 볼게요. 휴지가 아래로 기울어져 있네요. 아하, 그러니까 두루마리 휴지가 선글라스보다 더 무거워요. 확인 2번도 읽어볼까요? 무게를 비교하여 더 가벼운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이번에는 어떤 것에 동그라미를 해야 할까요? 맞아요.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운 것에 동그라미 해야겠네요. 가벼우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맞아요. 위로 올라가요. 자, 그럼 1번. 누가 더 가벼울까요? 동그라미 해볼까요? 했나요? 확인해 볼게요. 자, 더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보라색 동그라미 모양이 더 가벼워요. 2번. 누가 더 가벼울까요? 동그라미 해볼까요? 했나요? 가벼우면 위로 올라가니까 더 가벼운 건 바로 구름 모양이겠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원리 탐구 1. 대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동물 3마리가 타고 있는 놀이기구의 자리를 찾아 선으로 이어보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등호를 이용하여 동물들의 무게 순서를 생각해 봐요. 우리 먼저 동물들이 하는 말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코끼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사자 곰보다 무거워.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하, 코끼리가 가장 무겁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사자가 하는 말도 읽어볼까요? 나는 곰보다 무거워. 그러면 부등호는 큰 쪽을 좋아하니까 누가 더 무겁죠? 맞아요. 바로 사자가 더 무거우니까 이렇게 부등호를 표시해야겠네요. 곰이 하는 말도 읽어볼까요? 나는 가장 무겁지 않아. 사자가 하는 말을 살펴보니까 곰은 가장 가볍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알 수 있는 사실들을 부등호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장 무거운 순서대로 나타내면 코끼리가 가장 무겁고 그 다음 사자 그리고 곰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그 다음엔 어떤 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 동물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놀이기구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여기 있는 놀이기구가 더 늘어나요. 자, 그러면 놀이기구가 많이 늘어난 것부터 순서대로 알아보면 좋겠네요.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바로 첫 번째, 가운데 친구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러면 가장 무거운 친구는 코끼리니까 우리 1번 놀이기구는 누가 타면 될까요? 맞아요, 연결. 그 다음 사자도 한번 해결해 볼까요? 맞아요, 사자는 곰보다 무거우니까 2번 놀이기구. 그럼 곰은 3번 놀이기구가 되겠네요. 친구들, 옆 페이지에 있는 1번과 2번은 스스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인 원리탐구 2 대표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오리, 다람쥐, 고양이 중 가장 무거운 동물을 써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소 그림과 두 번째 시소 그림을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한 것을 정리해서 가장 무거운 동물을 찾아보면 좋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그림부터 살펴볼까요? 오리와 다람쥐 중 누가 더 무거운가요? 무거운 쪽에 우리 부등호로 표시해 볼까요? 오리가 무거워서 쿵! 아래로 내려갔네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했나요? 두 번째 그림도 살펴볼까요? 고양이와 오리 중 누가 더 무거운가요? 맞아요. 고양이가 더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부등호 표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친구들, 이 중에서 가장 무거운 동물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다람쥐와 오리 중 오리가 더 무거웠는데 오리보다 고양이가 더 무겁대요. 그러니까 바로 고양이가 되겠네요. 써볼까요? 친구들, 비교는 두 개씩 하면 쉬워요. 그림을 관찰하여 차근차근 생각해보는 연습이 중요해요. 옆 페이지에 있는 1번과 2번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92페이지와 93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티브 팩토 1번과 2번 문제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볼까요?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트로피 4개를 장식장 천장에 닿도록 놓으려고 합니다. 놓을 수 없는 트로피 1개를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이 문제 원리탐구 2 동물들의 키를 비교했던 문제와 같은 유형이에요. 동물들이 이번에는 트로피로 바뀌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트로피의 높이와 장식장에 트로피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의 높이를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그럼 장식장의 높이와 트로피의 높이를 무엇으로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장식장 옆에 이렇게 칸이 있네요. 우리 칸의 수를 세어서 높이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가의 트로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선을 긋고 칸의 수를 세어볼까요? 1, 2, 3, 4, 5. 그러니까 5칸이겠네요. 아래 한번 써볼까요? 다도 한번 볼까요? 선을 긋고 다는 5보다 한 칸 더 높아요. 그러니까 6이겠네요. 6칸 써볼까요? 그런 다음 나는 선을 그어볼까요? 나는 6보다 2칸 더 높네요. 몇 칸일까요? 맞아요. 7, 8, 8칸이네요. 썼나요? 오른쪽에 있는 라와 마도 한번 알아볼게요. 라부터 선을 긋고 1, 2, 3, 4, 5, 6, 7. 몇 칸인가요? 맞아요. 바로 7칸이네요. 썼나요? 이번엔
마도 한번 볼까요? 마는 몇 칸인가요? 맞아요. 바로 네 칸이에요. 이번에는 우리 트로피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높이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높이를 먼저 표시하고 칸의 수를 세어볼까요? 1, 2, 3, 4, 5, 6, 7, 8. 아, 여기는 8칸이겠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나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두 번째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렇게 높이를 긋고 두 번째 장식장의 공간의 높이는 얼마인가요? 맞아요. 6칸이겠네요. 그러면 6칸짜리 트로피가 있을까요? 찾았다. 다겠네요. 세 번째 장식장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랬더니 장식장 공간의 높이는 얼마인가요? 맞아요. 바로 4칸이에요. 그럼 4칸짜리 트로피는 누가 있을까요? 찾았나요? 네, 맞아요. 바로 마겠네요. 이번엔 네 번째 장식장 공간의 높이 알아볼까요? 몇인가요? 맞아요. 바로 5칸이에요. 5칸짜리 트로피 찾았나요? 네, 바로 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친구들, 놓을 수 없는 트로피는 어떤 트로피일까요? 맞아요. 바로 라가 되겠네요. 우리 라라고 써볼게요. 2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길이의 고무줄로 지우개, 연필, 가위를 천장에 매달았습니다. 가장 가벼운 물건을 찾아보세요. 친구들, 고무줄은 용수철처럼 무거우면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가벼운 물건을 매달았을 땐 많이 늘어날까요? 적게 늘어날까요? 맞아요. 바로 적게 늘어나겠죠. 그랬을 때 가장 적게 늘어난 물건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연필이에요. 그럼 가장 가벼운 물건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연필이겠네요. 우리 한번 써볼까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 챌린지 영재교육원 1번과 2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줄에 매듭을 풀었을 때 가장 긴 줄부터 순서대로 동물의 이름을 써보세요. 먼저 밧줄의 모양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가요? 굽어져 있는 모양과 곧게 뻗어 있는 모양이 있어요. 어떤 밧줄이 더 길까요? 맞아요. 구불구불한 길이 곧게 뻗어 있는 길보다 더 긴 것처럼 우리 굽어진 밧줄이 더 길어요. 그런데 이 밧줄에는 매듭이 있어요. 매듭을 풀었을 때 밧줄의 길이는 어떨까요? 맞아요. 더 길어져요. 그래서 보든 밧줄보다는 우리 구분선의 밧줄이 더 길고 매듭이 많을수록 밧줄의 길이는 더 길어요. 그럼 매듭이 아예 없으면서 곱게 뻗어 있는 줄을 가진 친구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곰이겠네요. 그러면 곰의 밧줄은 가장 짧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구분선 형태로 되어져 있으면서 매듭이 많은 밧줄을 가진 동물은 누구일까요? 여기 보니까 돼지와 양은 굽어진 모양의 줄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듭이 2개나 있네요. 돼지와 양 중에서
누구의 줄이 더 길까요? 우리 부등호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돼지가 양보다 더 굽어진 모양의 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돼지가 더 길겠네요. 그럼 이번엔 강아지와 고양이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매듭이 한 개이긴 하지만 누가 더 굽어져 있나요? 이것도 부등호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강아지가 더 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가장 긴 줄을 가진 동물부터 차례대로 한번 써볼까요? 돼지, 그리고 양, 그리고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 그리고 곰이 되겠네요. 이번엔 2번 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무거운 구슬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친구들, 비교는 2개씩 하면 쉬워요. 그림을 관찰해서 차근차근 생각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1번 그림부터 살펴볼까요? 가와 나 중에 누가 더 무거울까요? 우리 부등호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가가 나보다 무거워서 쿵 내려가 있네요.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했나요? 그래서 가가 더 무거워요.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엔 2번째 그림도 살펴볼까요? 나와 다 중에 누가 더 무거울까요? 맞아요. 이번에는 다가 무거워서 쿵 아래로 내려갔어요. 우리 부등호 표시 한번 해볼까요? 다가 더 무거우니까 동그라미 해볼게요. 3번째 그림도 한번 살펴볼까요? 가와 다 중에 누가 더 무거울까요? 맞아요. 이번엔 가가 더 무거워서 쿵 하고 내려갔네요. 부등호 표시 한번 해볼까요? 가가 더 무거우니까 동그라미. 자, 그러면 가장 무거운 구슬부터 차례대로 한번 써볼까요? 가는 나보다도 무겁고 다보다도 무거우니까 가장 무거운 구슬은 맞아요. 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엔 나보다 다가 더 무거우니까 다. 그리고 가장 가벼운 건 맞아요. 바로 나가 되겠네요. 수업을 끝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안내사항이 있어요. 다음 6회차 수업 시간에 배울 93페이지. 여기 있는 이 4번 문제가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림이 수정이 되었어요. 다음 시간에 수업 전까지 수정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출력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로는 상위 사고력 수학 팩토 네이버 공식 카페에 접속한 후에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맨 첫 번째 윗칸에 여름방학 팩토 무료 특강에서 게시글이 있을 거예요. 게시글을 클릭하면 수정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꼭 수업 전까지 출력해 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어떤 것이 더 길고 짧은지, 또 어떤 것이 더 무겁고 가벼운지 비교해 봤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눈도 똘망똘망, 생각도 반짝반짝 잘했어요. 이제 물건을 볼 때 어느 게 더 길지, 어느 게 더 짧을지, 또 어느 게 더 무거울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비교 놀이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넓이 비교와 들이 비교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그럼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